봄 99 견성하지 못하는 까닭. 성품은 각자에게 있건만 견성에 습득한 고정관념, 선입관 등 카르마가 있어 성품이라고 하는 텅 빈 절벽을 무서워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기에 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외면하여 견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도피하고 숨는 오랜 습성이 자기의 카르마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여야 성품을 돌아보아 견성이 가능합니다. 견성이란 유한하고 한정적인 육체 본연의 삶에서 오는 부족감과 갈등을 무한하고 청정하고 밝음으로 빛나는 영원한 본질, 정신, 성품을 봄으로써 초극하고 해소합니다. 우선 견성하고 난 뒤에 할 일은 저절로 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견성의 체험이 황홀하고 원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돌아봄, 일심, 집중력이 바래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공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견성이 되고, 우리가 허공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견성이 되고, 견성을 지속시키는 것이 일심의 지도리를 세우는 집중력의 발휘이고, 이를 통해 잡아당기는 힘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 생각의 힘을 이길 때 생각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솔성이 가능해집니다. 허공성에서 청정성이 되고 청정성에서 광명성으로 바뀌듯 견성을 하면 자연 양성이 되고 양성이 되면 솔성이 저절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견성의 고비를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밖으로 경계하지 않고 안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각에 잡아먹힐까봐 안절부절하는 모습, 새가 모이를 먹거나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보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동물이 아닌 현생의 인간입니다. 인간인 이상 잡아먹힐 염려가 없는데도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사실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안심시키기 바랍니다. 봄 100 무문관 제31칙 조주 간파. 본칙. 어느 때 중이 오대산 가는 길가에 찻집을 하고 있는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고 묻자 곧장 가시오 하고 대답했다. 중이 몇 걸음 가는데 노파가 하는 말이 점잖으신 스님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물었다. 후에 중이 이 사실을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하니 조주 스님 말하기를 기다려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노파를 감정에 부리라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역시 이와 같이 물으니 노파 똑같은 대답이라. 조주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하기를 오대산 가는 길에 있는 노파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파하였노라 하다. 다 같은 노파에게 똑같이 묻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중은 영문을 모르고 조주는 노파를 간파하고 알았다고 하였으니 조주는 노파의 어떤 말에서 간파를 하였을까요? 무한허공 가운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남이 하는 말에 끌려 조건 반사를 일으키며 부자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왜 가느냐고 하면 가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비단 밖으로만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한 생각, 잡념에 구속을 받아서 나부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주가 앉아서도 노파가 말한 속셈을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가서 수작을 해본 것은 같은 말에도 음색이나 고저 장단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속내가 그대로 느껴지므로 직접 들어보고 그 진위를 간파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조주가 물은 말에는 밥에 돌이 들어있었고 진흙에 가시가 들어있는 격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자기를 긍정하는 소리에 들뜨지 않고 부정하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점잖으신 스님 어디로 가는 거요? 할 때 잘못 길든 건가 하고 망연자실하지 말고 한마디 응수해 보십시오. 재밌죠? 예. 아, 재밌어요? 이거야. 재밌으면 응수해봐야지 뭐. 어? 응수해 보십시오 했으면 응수해봐야지. 한마디 응수해 보십시오. 네. 난숙씨. 밥에 돌이 들어있고 진흙에 가시가 들어있는 격입니다. 난 멋있어. 선생님이 딱 짚어주셔가지고 이게 집중력이 있으면 자기를 긍정하는 소리에 들뜨지 않고 부정하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이건 내가 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긍정하는 소리에 많이 들뜹니까? 부정하는 소리에 잘 뜹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길을 가르쳐 줬으면서도 가고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어디 가셔?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잘못됐나 이러지. 예. 그거 갖고도 사람 우리 말소리만 컴퓨터 갖고 해버리잖아. 말씀하시잖아. 징소리, 그 옛날에 깨가리 소리. 아버지가 아들을 가면서 소를 뭐 저기 가니까 왜 소를 뭐 저기 하냐 아들 막 그거 있잖아. 그게 좋은 얘기가 있는 줄도 모르네. 한번 안 읽어봤어. 그거 몰라? 난 못 읽어봤어.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거? 소를 팔어 장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 소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가면 되지 하니까 그게 또 하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아니 이 젊은 아들을 태우냐 어른이 타야지 하니까 또 그러고 이 계속 주변 흔들려, 사람들 말에 흔들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누구는 왜 소를 그렇게 저기 하냐 그 팔아서 쓰면은 뭐 닭을 몇 마리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 사람들이 말에 휘둘림 당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 노파가 그러니까 응. 그 한번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응. 조주 스님은 그 노파가 어떤 의중으로 그렇게 했는지 일부러 물어본 거지. 그 사람의 족보 이게 노파의 그 경지를 말소리 알라고. 고저장다. 그 고저장. 그게 뼈가 있는 거예요. 그 속내를 그대로 그렇잖아요. 승질나면 승질난 알아 소리가 보이려고. 나오고. 같은 말에도 음색이나 고저장내에 따라서 틀리. 속내가 다르다. 받아들이고.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쌍칼인지 아닌지. 완전히 빼먹어. 쌍칼. 다음 101. 누가 읽었지 이거? 나 읽었어. 네. 봄 100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 밖으로 남들은 본격 돌아보면 뭐 어떤 거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때 하는 거. 밤에 자면서 하는 거예요. 자면서 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깨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 밝은 거지. 잠자는 거는 어두운 어둠이지. 그러니까 밝은 가운데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밝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예. 진리의 모습이죠. 예. 양극단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까지 그 경지까지 가는 거지. 아니, 아니. 이걸 이름을 붙이기로 본격 돌아봄이라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게 순서는 이제 몸 돌아봄 하고 난 뒤에 마음 돌아봄 예.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게.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잠잘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깨어 있거든. 예.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몸을 보고 있는 자. 자기 몸을 감각하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 중에서도 움직이는 부분을 갖다 감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백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밤에 잠들어가 있으면서도 잠에 떨어지지 않는 그 공부가 있거든. 네. 언제 가냐? 몸 돌아봄 하면 네. 마음 돌아보면 돼. 한 발 한 발 갈 뿐이지 뭘 예. 그래야. 천천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조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요. 네. 먼저 책 읽기 하면서 안 틀리고 새기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예. 봄 100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 밖으로 남들은 잘 보고 비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므로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으로 안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집중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노라면 정신의 빛이 밖으로도 환하게 비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비추는데도
밖으로도 동시에 비추어 감각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과 밖,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이라는 구획과 범위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목도합니다. 태양을 위시한 물질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는데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은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추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외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외 명철은 특별히 도닦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차이뿐입니다. 회광반조, 돌아본만 해보면 누구나 밖을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을 발현하려면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면 말하는 것이 침묵과 다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고 찰나지간이 영혼과 다르지 않고 깊은 것과 얕은 것이 다르지 않고 큰 것이 작은 것과 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을 은연중 알게 되어 일체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 분별심이 비워집니다. 극과 극이 통하여 도통의 경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대립갈등 투쟁이 그쳐 평화가 깃들고 생산 문제가 해결되어 해탈이 됩니다. 이 내외명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네. 안과 안. 밖이 안팎이 틀렸다. 다 밝다. 화내서. 그러니까 바깥도 밝게 비추고 안으로도 밝게 비춘다. 바깥에는 물질이 세계, 예. 현상 세계고 밖은 본질계고 안은 본질이고 밖은 현상이고 물질. 본질계고 정신계고. 예. 그것이 환히 밝게.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도 밝다. 이게 본질도 비추고 현상도 비춘다. 예? 바라봄과 돌아봄이 통해서 환히 밝아져. 우리는 이제 밖으로는 밝지만은 자기 안으로는 어둡잖아요. 그 어떻기 때문에 최초로 그림을 할 때 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기서 걷기 돌아봄, 다리와 팔의 움직임을 돌아본다. 그리고 눈으로 어디 뭘 국이 좋은 경치를 보고 싶어 하고 귀로 먼 소리를 음악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밖에서 나는 소리죠. 네. 밖에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팔리잖아. 네. 팔리지 않고 탁 잡아 당기는 힘이거든요. 이게 도심이라 이게. 예. 예? 예. 뭐 도 닦는다 하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돈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뭐도 저거 닦아. 그래 이게 도력이네. 자기에게로 집중시킨다는 거. 자기의 수력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일 때마다 알아야 돼요. 밖의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제가 2%가 되는지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게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되더니 이제 자꾸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팔, 다리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 속으로 팔, 다리 해야 집중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안 돼서 그냥 팔, 다리 이렇게 해보니까 딴 데 안 소리더라고. 국민학교 1학년처럼 하나 둘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좀 해요. 이게 집중 안 될 제가 때. 예. 안 했어. 집중 안 될 때. 이제 무조건 하라는 대로 땅을 하는 게 최고야. 그거 습관 들이면 또 가면서 오른발 왼발 이러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하나 둘. 그렇게 한 번으로 생각하면 목소리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둘러보고 싶고 하고 귀를 기울여 알고 싶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욕구라 욕구. 예. 욕구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거든. 그걸 제압할 수 있어야 도입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저 뭐 미야모토 무사시
그 검술 영화 같은 데서도 말이야 착 갈 때 말이야 뭐 이렇게 보면서 안 가잖아. 예, 앞으로 툭 가로 이러고 쭉 가. 눈알만. 그 뒤에서 탁 어떤 놈이 그냥 착 하는 게 단발로, 예. 보지 않고 탁 하는 게 감으로 와서. 예. 근데 그 양반은 고개를 안 돌렸는데도 그냥 안 해. 그게 이제 그 감으로. 저 감의 세계야. 속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감의 세계. 깨어 있다 이거야. 깨어 있음이란 건 자기 몸에 깨어 있음이 제일 최고예요. 예. 자기 몸에. 이? 예. 예. 진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진짜 예, 자기 그게 몸에 참- 깨어 있는 거네. 예. 자기 몸 중에서도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요. 다리와 아니 팔. 팔다리지. 다리 네. 팔.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손으로 일할 때하고 이건 걸어갈 때지. 예. 네. 이게 움직일 때 동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잊지 않고 감각하는 거. 예. 그 중요한.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말이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대들은 깨어 있어라. 막 이런 소리는 막 많이 하지. 거기서도 듣고서 그대로 옮기는 거지 뭐.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디는 뭐 보니까 다 깨어나라 그 소리도 많이 리플렛 나눠준다. 뭐 어떻게 깨어 한 주는 얘기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아이고 참. 이게 깨어 있으라 밖에 뭐 얘기를 많이 깨어 있으면 어떤 거? 자기 몸에 깨어 있는. 팔, 다리. 자기 몸 중에 팔다리에 깨어 있어. 팔다리. 움직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무조건 그거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저 집안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할 때도 말이야. 팔 다리고 움직임이 그게 다 일이잖아. 움직이는 거에. 예. 네. 거기에 깨어 있게 되면 그 깨어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일하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말이야. 시험시험 하게 된다고. 저절로.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막 그냥 막 사정없이 하다가 콱 잡히게 버리지. 그렇지. 지쳐요. 지쳐지. 꺼내고. 네. 그게 짜증나고. 한참 이렇게 자꾸 이제 신경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식이 나중에는 잊어버릴 때도 의식이 한 30~40%는 이렇게 하단전에 가서 이렇게 항상 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잊어버리더라도 그게 좀 감각이 자꾸 딴 데로 흐트러지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단전에 늘 있는 단계는 상당히 그 무의견 단계요. 네. 아무나 안 그것도 돼. 잘못된 거. 한 몇 초 정도는 됐지만 그 다음에 촥 놓쳐버려. 아니 근데 이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막 그냥 스피트를 내야 될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거 일에 그냥 몰두해 갖고 그렇지. 그때 다 팔다리 다 잃어버리지 뭐. 예, 그거였지. 이거에 몸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근데 일이- 지금은 그게 돼요? 몸에 팔다리 움직이는 게 일하면서 그게 돼요? 그걸 의식 알아서요? 못해요. 근데 무슨 하단전에 아 글쎄 일에 빠졌을 때 일에 빠졌을 일에 빠졌을 때 하단전에 뭐 그게 느껴 된다고. 된다고? 그래갖고 아 내가 어떤 때는 몸이 처져갖고 발동이 안 걸려 왜 발동이 안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게 딱 일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은 몸이 좀 날아가는 느낌 그래요. 좀 이상해졌나?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어. 어폐가 있긴 있어. 일에 뭐 그치만 일에 몰두했다는데 내가 하단전이 살아있다는 뭐가 좀 앞쪽이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긴 한데 어. 하여튼 느낌이 그래요. 그게 뭐 그래서 이게 괜히 좀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이렇게 자꾸 따지고 하면 안 돼. 예. 하여튼 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뭐 옛날보다 좀 틀린 그러니까 뭔가 좋으니까 있겠지. 좋으니까 아니라 좋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좋아지겠지. 그럼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신경이 옛날에 아주 그냥 일에 몰두할 때 네. 다 꺼져버렸었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그렇게 다 꺼지지는 않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책을 읽을 때도 막 그냥 아랫배가 좀 막 기분이 되게 좋게 편안하게 막 그렇고 머리가 많이 비워지는 것 같고 열이 많이 나. 좋죠.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 예. 저번에도 보니까 손이 막 따끈따끈하게 처음에는 냉골이었는데 내일 갈 때 잡아보잖아. 그게 이제 맞아요. 별다른 말이지 뭘 호흡을 안 하고 단전호흡도 안 했는데 뭐 기곡을 안 해도 예. 이것만 읽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수술 틀려요. 끓어. 책을 예, 읽을 예. 때하고 안 읽을 때하고. 아니 어제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 글 자체도 멋있고 귀하고. 아니 근데 원혜님이 고급스러운. 저번에 처음에 손 만졌을 때 찾으셨거든요. 어제는 보니까 손이 막 뜨끈뜨끈하세요. 누가? 원혜님
원래는 뜨끈뜨끈해졌대. 야, 오늘- 전에 그때 만났을 때 만졌을 때 잘 남부 찼었거든요. 농골이었어. 원래 좀 차요. 아니 어제 보니까 어제 뜨끈뜨끈하고 와 나 처음 깜짝. 한국 왔을 때하고 완전 다른 거야. 아니 근데 많이 이빨 청춘이 돼가지고 진짜 막 얼굴에 꽃이 폈어. 처음에는 얼굴이 경직돼 있었거든. 그래. 여기 한국 물이 좋긴 좋구나. 근데 어제 같이 봄나라 있는데 물이 손이 좋은 거야. 훅 끄는고 나 그래서 아니 세상에 자기도 그랬어. 나는 원래 뜨끈뜨끈해. 그래. 처음에 아니었어. 손이? 그 내 손 정도는 만져봤어? 아니었어. 그래갖고 저번에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 원래 찬손은 아니야. 옛날엔 동상로인데 근데 요즘 더 후끈후끈해. 아니야, 더 손발이 많이 좋아. 더 많이 후끈후끈하지. 손발이 혈액순환 막 밟고. 그거는 진짜 다들 그러니까. 느끼시는 것 같아. 책을 읽으면 응. 이게 후쿵후쿵거리는 게 좀 느껴지고. 제가 또 뭐 다른 지금- 책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내가 신기해가지고 네. 다른 책을 읽어봐서 이 책을 읽어보기 이 책 읽어봤는데 이 글씨나 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가 틀려요. 막 이런 건 읽기 싫어져. 근데 이거는 막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도 막 기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막 몸이 막 뭔가 막 진실한 뭐가 있어가지고 막 채워지는 것 같고. 아니요. 아무튼 나 어제 원장님 미국에서 왔다가 여기 아니 저기 뭐 한 회춘하고 갔다니까. 완전 회춘을 왔어. 아우, 손이 막 불덩이에 보니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1권부터 18권까지 다 읽어버렸어. 20일 동안 읽는데 그렇구나. 다 읽었어. 여러분들은 조금만 읽다 채웠지만은 맞아요. 그거는 완전히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었어. 하루에 한 권씩. 네. 그렇죠. 그리고 밤잠 안 자고 한 거야. 그냥 그 양반 그렇게 노력을 그게 하는데 될 안 돼.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맞아. 없지. 예. 저한테도 그렇게 그걸 한 사람이 강조하더라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청경 막론을 막 밖으로 논해보는 거는 그거보다 이거 읽어가지고 자기 몸이 그렇게 구원되는 게 최고야. 최고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저기가 있는가 봐. 읽기만 하면 갖고 되는 나보고 무조건 읽으라고 아니야. 하더라고. 우리 1차 낭독 트래킹 할 때 18권을 이틀에 걸쳐 다 읽었잖아요. 예. 읽었는데 내가 언제 그거를 다 읽어보나 어느 세월에 나 이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다 읽고 난 뒤에 다 읽고 난 뒤에 진짜 꿈도 안 꿔야 되는데 진짜 하늘을 나는 꿈을 진짜 꿨다니까.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낭도 이렇게 여럿이 하는 것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막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거지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 맞아요. 그분이 그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근데 진짜 공부는 책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자기가 바뀌는 거야. 읽어야 돼. 책을 읽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암에 대해서 1도만 높아지면 암이 안 걸린다 하잖아요.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읽기만 하면은 암 고친단 말이요. 기혈순환이 막 되니까. 후끈끈하는데 뭐 그럼. 암이 붙겠어. 참 신기해. 암은 냉한 데서 온다 가잖아. 구석에. 심장에는 암이 없대. 그러니까 심장암은 없잖아. 뜨끈뜨끈한 데는 암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으면 몸이 후끈후끈거리니까 후끈후끈하다니까. 이게 뭐 만병통치. 진짜 엄청 신기해. 이게 이치가 깨달아지니까 몸이 순환이 되나 봐. 그리고 이게 본태양의 빛이야. 본태양인데? 이게 낭독을 하면서 내 뱉잖아. 내 뱉으면은 어디가 좋아지냐면 대장이 좋아져. 수다를 많이 떨면 대장 변비가 없어. 그래? 그럼 대장하고 폐하고 머리하고 같이 이게 끝에가 대장이잖아. 대장 다 모아서 끄집어내는 데가 대장. 대장이 찌끄러게 해갖고 싹 끄집어내 대장. 그래갖고 이 머리에 있는 게 대장이 좋아야 머리가 막 되잖아. 이게 책이 다 정신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 본태양에 대한 책이고 맞아. 무변호공의 무량광에 대한 다 그 모습들이라고. 그대로 읽으면 저기가 그 위력이 나오는 거야. 자기 몸에서. 뭔 뜻인지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 훤해져. 그 나를 새듯이. 얘기를 진짜 나비. 그러니까 근데 손 왜 저러나? 속단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따져봤자 솔직히 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야 돼. 네, 맞아. 광음파잖아, 광음파. 집에서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 뜻인가 보다도 첫째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 읽어야 된다. 그게 중요해. 이제 자꾸 하니까 들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 나도 신기했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그 후배가 이제 따라왔길래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거기 다 술술술 나와. 긍정적인 얘기가 또 이치에도 딱딱 맞는 얘기가 이게 어려운 단어가 나 몰랐거든. 아 이거 공부하니까 말이 막 나와. 막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유식해졌구나. 혀가 뭐가 발동이 달렸나?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이랬나?
아니 안 그랬는데 남수님은 솔직히 이 책을 몇 번 막 계속 읽으면 어떻게 바뀔지 달변가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생각해도 막 신기한 거야. 옆에 사람이 이게 보이잖아. 나도 모르게 막 얘기가 나와. 그래야 애들 말 잘하는데 이제 이 책 읽어서 나 말 달통하면은 못했어. 달통하면 내가 하도 말을 잘 안 하고 내성적이라 내성적 내 할 일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 말하자면 좀 어눌한 그런 단어를 잘 못했거든. 이러면 내가 혹시 중풍에 걸릴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고 낭독을 하니까 그 어눌한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뻥 뚫린 거야. 머리에 뭐 이물질이나 찌꺼기가 있어야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있는 거 오잖아. 심장에도 마찬가지고 같이 합쳐서. 근데 그 어눌한 게 차차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어. 머리가 깨끗하면 몸도 심해도 깨끗해져. 없어질 것 같아요. 하면은. 맞아요. 대박 났네. 이게 웃긴 이게 머리도 그 좌뇌 우뇌 둘 다 개발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슴도 개발시켜주고 여기도 개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므로써 우리가 자꾸 시간을 차크라 다 열리는가 봐. 잊어버리고 이게. 야,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잖아. 상중하단전이라고 그러지. 안 들어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잖아. 이게 운의 감각으로만 살면 진짜 망고강산이라더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예? 아 그랬었잖아.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막 얘기하고 할 때는 야 내가 이래도 되나? 나 이거 아무래도 어디로 나가야지 안 되겠어. 이 정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 하시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려고 안 했는데도 딱 들리십니까? 들려요. 그래요? 예. 야, 아니 그 정도로 확 들리진 않는데 조금 들려요? 얘 조금 들려요. 그거 좀 더 하셔야 돼. 다 들릴 때까지. 짧게만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말할 때 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해야지. 그게 사람이지. 아 득음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한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했던 게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참 긍정적으로 말을 참 잘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들은 것이 큰 복을 갖고 가는 거야. 빨리 가서 일해. 여기까지가 내 얘기가 되더라니까. 아, 그래요 선배님. 얼굴이 빨간해 갖고 가는 거 있지. 복을 이만큼 가져가는 거야. 내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준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많은 거를 내가 이게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매일 앉아서 흉이나 보고 그랬으니 이거 얼마나 허망한 흉보대는 삶이었어. 책 읽으면 인간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내가 개발. 후배들한테 이게 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좋은 점을 봐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해주니까 이 사람도 기분 좋아가지고 먹을 게 그냥 먹어. 선배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주기 싫어도 그냥 고마워서 주는 것 같은. 내가 물건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말떡으로 참 내가 참 호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말 한마디에 청년빛 같은 1년 후에 이제 난수 씨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때는요 아예 그냥 아예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 한 달 돼가지고 하는 소리고. 하여튼 이거 대단한 예, 책 이거 읽기가 진짜 누구든지 대단한 했으면 거야. 좋겠어. 그러니까 이 대문화를 굉장히 변화시켜야 돼. 네, 누구든지 했으면 네, 좋겠어. 우리들이 모두 이 썩어 빠져가는 문화에 말이야. 맞아요. 중독되고 있거든. 몰입 문화. 몰입 문화. 아까 그 텅 빈 허공성을 도피하려고 하는 문화 쪽. 저거는 이제 뭐 잠깐 동안 뭐 우시게 하고 뭐 깔깔대고 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는 정신 건강이 나쁘거든. 건전한 정신이 소유자가 안 되는 거라. 그 책을 읽으면은 의연해지지. 건전한 정신이. 정신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후쿵후쿵거리는. 요즘 뭐 웃는 연습도 많이 하던데 하하하 웃는 연습 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정신으로 오직하면은 안 웃으니까 무슨 웃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웃음이 지어지니까 좋은 거고. 웃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 옛날에 무슨 행복의 전도사리 갖고 혼자 한 사람이 자살했잖아. 저는 그건 형식적인 죽었잖아요. 것이고 형식적인 자기가 우러나가지고 형수와지. 자기가 그 상태가 돼야 웃음이 절로 나온 정도가 돼야지. 뭐 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음이 없으면 웃는 훈련까지 다. 괴로운 거야. 그냥. 괴로우니까. 신세가 괴로운 거니까. 안 괴로우려면 책을 읽어야지. 이 문화현상 삶의 모드를 바꿔야 돼.
바꿀 게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 봄나라 책 읽기 낭독하고 걷기 돌아보면 하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되겠다는 그 믿음은 확실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낭독이 걷기 돌아보면보다도 우리가 100%다 보면 낭독이 거의 한 80%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낭독이 그만큼 몸도 좋아지면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걷기 돌아보면 이제 몸 다리만 다리 운동하는 건데 낭독하게 되면 낭독은 뭐 심폐 기능이나 뭐 머리나 그냥 온몸이 후끈후끈 제대로 잘 돌아가니까 서큘레이션이 좋으니까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머리는 이만해지고 다리는 요만해지고 같이 해야 돼. 아니 몸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럴까? 그만큼 되면 된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걷기 돌아보고 없어지잖아. 가늘어지잖아.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갖다 비교하면 안 되지. 예, 같이 가야 그 돼. 같이 가는 말이 이제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다. 이런 말하면 되지. 그걸 비교적으로 말하기는 좀 거북하잖아. 어떻게 보면 낭독이라는 것은 그냥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 연습하는 것 같아 보면 낭독이. 제가 되게 좋은 예인데 저는 이제 운전을 많이 했잖아요. 걷기를 거의 안 했어. 요새 선생님들이 걷기를 좀 하는데 해야 돼. 내가 책은 좀 읽었지. 이게 그때 건강이 이게 안 걸으니까 사람이 육체 얼마나 네. 중요한데요. 그게 막 그게 안 받쳐주더라고. 그럼요. 내가 나가는 게 딱 맞는 거야. 자, 이제 진도 나가야 살아야 돼. 되는데. 내일 그 차례가. 네. 봄 102 본격 돌아봄이 발로 되어야 감각 모드이다.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한 생각도 없어 텅 빈 무념으로 영성 정신의 빛이 발로 되어 밖으로도 비추는 동시에 안으로도 비치는 영성의 빛으로 감각의 모드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시간성의 지배를 받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물성이라면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지라 절대 공간에 존재하는 광명인지라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격 돌아보면 영성의 빛이 발로됨이므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에 구애되거나 제한을 받지 않고 비추고 본질 정신에 속한 빛이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성의 빛입니다. 생각 모드는 영성의 빛이 현상계로 나와 음양 이원성으로 벌어지고 감각 모드는 본질의 빛이므로 현상계로 나오기 이전이나 나온 후나 불변하는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이론성입니다. 본격 돌아봄의 빛은 영성의 빛인지라 현상계를 창조하면서도 그 자신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상계의 빛은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상대가 생기지만 본질의 빛은 광명일색으로 그림자 어두움이 없어 절대인지라 주객이 일체이고 무라가 일체이고 내외 명철입니다. 이 불변하고 어두움이 없는 정신의 광명을 발현하여 살기 위해서는 한 생각에 의존하여 행동하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의 모드에서 물성을 비친 원심력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안으로 비추기만 하면 내외 명철이 되어 영성을 비친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우리로서는 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등자는 외부를 밝게 비추지만 등자 밑은 어둡습니다. 안으로 비추는 본격 돌아옴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도 비추어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이 타파되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두움이 사라져 대명천지가 됩니다. 대명천지가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봄 103 창조설과 연기설 성품의 속성과 이치를 보면 호공성에 말미암아 청정성이 일어나 청정성이 창조되고 청정성에 말미암아 광명성이 일어나 광명성이 창조됩니다. 우주 만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냐 연기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냐라는 문제는 창조다 연기다라고 결론을 짓기 이전에 성품의 속성과 연관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조라는 말과 연기라는 말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설은 허공이 있으므로 허공성에 말미암아 허공으로 말미암아 청정이 생기고 청정이 있으므로 청정으로 말미암아 이건 뒤에 한번 읽을게요. 광명이 있다는
연기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을 하나님이라고 볼 때 창조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허공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볼 때 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품짜리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창조설과 연기설을 두고 시비 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같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관점에 따라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봄백사 견성하는 법. 봄백사 견성하는 법. 허공성이 두려워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여 밖으로만 바라보기에 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만 향하는 감각의 빛을 돌려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집중하여 비추면 밖으로 나아가는 빛의 힘을 돌이켜 안으로 모으고 잡아당겨 더 이상 잡아당길 여지가 없는 데까지 이르면 중심이 잡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대적인 두 가지 힘이 하나가 되면서 원운동으로 돌아가 고요한 가운데 광명으로 빛나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 허공이 돌아봄으로 잡혀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봄의 생활로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되려면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는 대원경지가 발현하고, 남보다 낫고 못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마음의 활동에 대하여 묘하게 관찰하는 묘관찰지가 발현되고, 생각을 쫓아 미리 각본을 짜지 않고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각으로 임기응변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됩니다. 절로 저절로 된다.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비우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그냥 몸이 움직이고 걸어가고 말하고 하잖아요.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그 지금도 과학 바깥에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듯이 안에도 인간도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성소작지. 봄배고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 부동심을 증득합시다.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려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 힘이 부족하면 오르는 것과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 힘이 부족하면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 폭포에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잡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아당겨 제어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미아가 되어 떠들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르고 번뇌망상이 생겨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들어 졸음이 오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까닭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중심으로 모아지면 편안해집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편안해지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야 중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중심에 도달해야 부동심입니다. 성공하려면 우선 믿음이 서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흐트러지는 기운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중심에 도달하여 부동심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밀리는 기미가 생기면 속절없이 포기하는 대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심이 무엇인지 모르니 의심이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잠시라도 멈추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쉬지 말고 파고들어가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중심으로 파고들어가 부동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여 실감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은 다음에는 파고들어간다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말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강해질수록 집중력이 강해질수록 5분 안에 1분 안에 한 호흡지가 안에 점차로 일심무심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동심이야말로 우리의 성품 자리이고 본심이고 본질입니다. 부동심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부동심에서 보면 무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광명성을 실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면 현상적으로 아무리 천변만화하여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부동합니다. 물들지 않아 부동합니다. 부동심을 증득하면 해탈입니다. 자, 한번 앉아 단숨에 성공해 봅시다. 봄 106 씨앗과 열매. 우주 만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유는 변하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부동심이야말로 우주 만유의 씨앗입니다. 벽씨의 목적은 벼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의 씨앗인 부동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부동심의 목적입니다. 부동심은 하늘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식물, 동물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부동심이 되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칩니다. 부동심이라는 우주 만유의 씨앗은 부동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러 우주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씨앗의 목적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변덕 떨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부동심 하나 깨달아 부동심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 개벽을 넘어 정신 개벽으로 가야 할 사람이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부동심이라는 씨앗은 누구나 타고났건만 욕심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원심력이 강해진 반면 안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기준력이 약하여 부동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여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자면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이기고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인류가 부동심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 107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 미소. 유의 제목은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 입적한 활산 성수스님의 임종계입니다. 필자가 30여 년 전 발심이 나서 도반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6일간 선을 난 곳이 성수스님이 세우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도선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경남 산청의 황대선원 등에서 자주 친견하고 지도를 받은 은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특징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한문투의 설법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통 언어를 사용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임종계를 보는 순간 스님의 경지가 마음에 와닿아 다 같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물이란 말은 현상계를 이루는 물성을 말하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원심력을 말합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욕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됨으로써 무심을 깨닫고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바람이 불어와 구심력으로 작용하니 일심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잡힘으로써 드디어 허공에 지돌이 가서 부동심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과 육체가 다 변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부동심을 깨달았으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무심의 바탕 가운데 일심으로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부리고 쓰면서 운행하니 부동심이라는 씨앗이 드디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활산 성수스님
가시면서 남긴 임종계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숨 주무신 다음 사람 만드는 공장 세우러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6일. 봄 108 무문관 제32칙 외도 문불 본칙 세존에게 어느 때 외도가 묻기를 말로도 침묵으로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세존은 말과 침묵이 하나인 부동심 자리에 앉으니 외도가 찬탄하기를 세존의 대자 대비로 나의 혼미한 어두운 구름을 열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아난이 세존에게 묻기를 외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뛰어난 말은 채찍질하는 그림자를 보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부동심 자리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말 안 하는 침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존은 말로도 침묵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직제자로서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외도가 한 소식 하였다는 사실을 알 리 없으니 그러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제자니 외도니 하는 말은 달라도 외도는 깨쳤으니 부처이고 불제자는 깨치지 못하였으니 외도입니다. 외도의 질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고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것과 같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잡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위험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일상사는 앞뒤를 제지하는 가운데 앉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발로 딛고 손으로 잡고 몸을 기댈 여지가 없이 허공 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격입니다. 본래 부동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곳이 없는 허공 중에서 살아가니 부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중생의 근기를 자고로부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눕니다. 외도는 상근기라고 보여집니다. 상근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만학천봉 답례하고 생각으로는 갈 때까지 가야 상근기가 됩니다.